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예고했다. 미중 관계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국내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? 미중 갈등 속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다. 네, 와이드 경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요, 또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되자 국내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올랐는데요.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라는 이야기. 뭐 이전부터 이런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대응이 나왔습니다.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악화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악화되겠죠. 그렇죠. 미국에서도 지금 강하게 성명을 내고 있고 지금 뭐 홍콩 보안법 관련돼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 제재를 좀 하겠다. 뭐 중국 특별주의를 주지 않고 중국과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지금 굉장히 두 나라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서로를 약간 좀 이용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들고요. 그 까닭을 보면 사실은 지금 환율도 볼 수가 있는데 위안화가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위안화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선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. 오히려 지금 위안화는 뭐 강세를 보여주면서 7위안대 초반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닥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주식들은 좀 반응이 좀 뭐 예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미국 선거까지는 계속 이런 얘기들은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. 네. 뭐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로를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서로 지금 대두를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겉으로는 좀 싸우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로 인한 관련 반대 수혜지, 국내에서 미중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올랐는데 대표적인 게 히토류주예요. 히토류는 오늘도 또 크게 오르면서 뭐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왜 이 종목들이 유독 많이 움직이는 걸까요?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싸우면 네. 뭐 특히 이제 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네. 히토류가 관련주들 이제 히토류를 수입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제 히토류가 중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. 전 세계 히토류의 뭐 대부분의 한 50% 이상을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히토류가 들어가는 데가 주로 전자제품이죠.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히토류에 대해서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을 제재하면 중국이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미국에다가 그 외에 이제 뭐 콩을 안 사준다든지 주로 이제 카드는 중국이 들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기화됐을 때 우리나라 관련된 업체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찾아보신 것 같죠. 예.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지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티플렉스, 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있는데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10종목 이상 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 다 보면 움직임이 좀 있지만 예전같이 강한 모습은 아니죠.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유니온 머티리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그 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. 오늘 2주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가 뭐 1시간 정도 있었나요? 그러고 나서 다시 풀리자 현재는 15% 상승만 유지하고 있고 이전만큼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. 또 앞서 이건 사장님 설명하시면서 히토류도 무기할 수 있고 콩 안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대도주들도 우리 시장 안에서는 부각받고 있는데 대도주들도 실제로 수익이 있을까요? 수혜가 있을까요? 일단 수혜가 저는 사실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냥 심리적인 예, 심리적인 게 좀 강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경제와 연관이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뭐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결국엔 콩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중국에서 안 사주면 사실은
뭐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난처하겠죠. 자기를 지지해주는 농민들, 백인 농민들의 그렇죠. 엄청나잖아요. 그 표가.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콩도 수출이 잘 돼야 되고, 네. 근데 그 많은 콩을 한꺼번에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. 우리나라에서 콩을 사주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사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주로 요구하는 거는 뭐 주로 무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.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 대두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뭐 수출을 하고 싶은데 뭐 중국은 이거를 만약에 사야 되는 입장에서 중국은 사실은 콩을 안 사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상황인데 네. 예, 이거를 사주는 거죠.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사주는 입장인데 그럼 사줄 때 이거를 뭐 가격 이걸 만약에 안 사주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두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. 그렇죠. 예, 그럼 폭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두를 수입을 많이 사옵니다. 네. 사와서 지금 드시는 두부의 거의 한 70~80%는 국내산 두부, 국내산 콩 이런 거 아니면 다 대두 미국에서 가져오는 대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콩 관련된 업체들 특히 이제 뭐 콩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두부 말고 또 간장이 있죠. 간장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. 제가 요리를 잘 몰라서. 예, 뭐 매주 만들 때도 그렇고. 그런 건 그렇죠. 예, 네.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집에서 만드는 뭐 간장이나 매주는 국내산 콩을 많이 쓰시겠지만 네. 공장에서 만드는 간장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대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냐.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가 줄어들고 그렇다고 간장 가격을 내리진 않죠. 그렇죠. 예,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거다. 그래서 뭐 샘표라든지 뭐 샘표 식품, 신성홀딩스 이런 간장 기업들이 좀 이익을 보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많이 쓰이는 데가 주로 사료 업체죠. 예. 콩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콩 옥수수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거는 소라고 합니다. 소. 네. 예, 소라고 하죠. 그래서 가축들이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콩이라든지 뭐 옥수수가 들어간 첨가가 된 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좀 이익을 보지 않겠냐라는 좀 단계를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좀 수혜주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요. 히토류주는 무엇이 있는지, 대두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차례 아니 여러 차례 시세가 나온 종목들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. 대두주들이 실제로 그 수익을 볼 수 있는,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. 그럼 진짜 우리가 미중무역 분쟁 속에 이 갈등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제 최소 노즐은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저도 뭐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네. 제일 좋은 거는 둘이 갈등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렇죠. 물론 그렇습니다. 예, 전 세계 뭐 증시를 봤을 때는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처음 1차 합의가 되기 전까지 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. 제가 아마 증권회사 와서 작년, 재작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보면 네. 사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기조냐라고 하면 보호무역의 기조로 가겠다라는 부분인데 향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점점 이제 국가적으로 문을 닫고 국경을 약간 좀 그 봉쇄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다 보면 뭐 없지 않아 보호무역으로 가는 지금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보호무역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수출 기업들은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. 오히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가지 않겠나. 그럼 내수 중심으로 봤을 때 국내가 매출이 대부분인 식료품 회사, 뭐 특히 이제 뭐 대상 같은 업체는 뭐 간장 뭐 이런 장류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내수로 봤을 때 주로 이제 내수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주로 뭐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뭐 농심이나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그 회사들은 수출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국내에 주로 시장을 올인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입장을 좀 찾아보시면 뭐 좀 나오지 않겠나. 그 외에 뭐 푸드나무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대상. 예, 대상도 있고. 예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이제 전제가 둘이 계속 싸운다는 건데 이 싸움이 진짜로 싸우는 건지 가짜로 싸우는 건지는 환율을 아까 보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입 동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국내 내수주 중에 식품주를 주목하고 그 안에서는 수출 비중보다 내수의 비중이 좀 더 큰 종목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없는 게 좋잖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
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시장도 출렁이고 세계 증시가 같이 빠지니까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? 둘 간의 싸움은 뭐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끝날 건 아는데 그에 따라 우리는 내성을 갖게 될까요? 아니면 매번 휘청거릴까요? 일단 뭐 내성은 이미 많이 생겼죠. 네. 예,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내성도 지금 있을 정도니까 아, 그렇죠. 시장은 이미 이제 신선한 충격에 굉장히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뭐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.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. 중국이 같이 싸우려고 들 것이냐 아니면 져주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한 2040년대 후반 50년까지는 미국과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힘을 키우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본인들의 시진핑 이미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를 만들기 위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조금은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고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뭐 말펀치만 좀 날려도 사실은 자기가 일단은 뭐 1등이다라는 네.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 않겠나. 그러면 사실은 양쪽 다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제가 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지금 이걸로 경제에 충격을 줘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에는 한 2년간 싸워보니까 안 좋다라는 걸 이미 알았죠.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충격을 항상 상시로 받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뭐 급하게 추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차장님,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로 꼽히는 종목이 이 대두라던가 히토리 외에도 뭐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증권사에서는 5G 또 IT 쪽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. 매출처를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 시장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. 사실 제가 볼 네. 때는 그 둘 사이의 싸움에 네. 우리는 잘하면 아주 잘한다면 아주 잘한다. 중국과도 친해질 수 있고 예, 미국과도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 동맹 관계인 우리와 또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뭐 중국 진출 기업들, 미국 진출 기업들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 IT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. 중국 입장은 또 특히 더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들을 빨리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입해 가고 장비들도 많이 수입해 가는 상황이어서 뭐 우리나라와 좀 더 가깝고 친밀함을 뭐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 오늘 뭐 이게 오다가 이제 나온 뉴스지만 한한령 관련돼서 또 뭐 좋은 뉴스가 나왔죠. 이제 네. 뭐 사드 이후에 뭐 오랜만에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7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 들어볼게요.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또 한번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미중 무역이라는 갈등으로 우리는 또 향후 몇 년간 힘들어질지 이건 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? 일단 뭐 미중 무역 갈등 네. 때문에 증시가 7월 달에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한 3개월 이상 올라왔죠. 빠르게 네.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는 특히 이제 7월은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실적 관련된 것들에 더 움직임이 좀 클 것 같고요. 크게 보면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연준에서 뭐 사실은 회사채를 사준다는 얘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미 연준의 앞으로의 향보, 뭐 정책,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시장에서는 더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뭐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계속 지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서로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시장에 또 한 번의 공포를 몰아낼 만한 그 정도의 악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니까요.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. 지금까지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